안녕하세요, 헤이애들입니다. 오늘의 호주 정보는 호주에서 집 사기입니다. 그런데 호주에서 집 사기 조건이 하나 있어요. 바로 영주권 없이 집 사기입니다. 요즘에 호주가 집이 없어서 문제예요. 아마 수요와 공급의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그래서 집주인들이 집을 더 비싸게 받고 싶어서 렌트비를 엄청 올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집주인들은 렌트비를 올리고, 그리고 집이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리겠죠.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당연히 집주인은 더 비싸게 받겠다라고 해서 지금 렌트를 하나 보는데 정말 뉴스에서 나오는 것처럼 50명 넘게 집을 보러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고 렌트비가 너무 비싸지다 보니까 차라리 이 돈으로 예를 들어 물론 주마다 다르고 이제 그런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대략 뭐 한 주에 500불 정도 내가 렌트비를 낸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그럼 한 달이면은 2,000불, 그냥 쉽게 한 20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200만 원 월세 살 바에는 차라리 내가 은행에 돈을 빌려서 이거를 내 집으로 나중에 갖겠다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이렇게 렌트비를 내면 이 집주인만 배를 불려주는 거지 내 돈은 그냥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은행에서 물론 대출을 받아야 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내 집이다, 내 집이면 내 집에 투자하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은행에 차라리 돈을 빌려서 집을 사겠다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호주 부동산이 현재 엄청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시드니나 멜번 같은 경우는 워낙 대도시이고 원래 비싼 도시였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살고 있는 애들레이드가 진짜 문제인 것 같아요. 애들레이드가 저는 좀 말도 안 되게 너무 비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코로나 이후로 더 비싸졌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뉴스에서 봤는데 시드니나 멜번은 오히려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데 애들레이드만 집값이 점점 오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언젠간 이 거품도 다 꺼지겠지만 아무튼 저는 그래서 호주에서 영주권 없이 집 사기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지금 영상을 촬영한 시점은 이미 집을 운 좋게도 샀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들을 하나하나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됐고요. 그리고 궁금한 거나 그런 거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전문가에게 여쭤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도에서만 공유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렇다면 우선 첫 번째로 호주에서 집을 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뭘까요? 저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바로 결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주권 없어도 집을 사겠다는 결심,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뭔가 갖고 싶을 때 이거 살까 말까 계속 고민하잖아요. 근데 고민하다가 사야겠다는 결심을 하는 순간 그것이 내 것이 되고, 이걸 그냥 사지 말아야겠다 포기하는 순간 내 것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저는 결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내가 집을 사야겠다 결심을 했어. 근데 이 결심을 하고 나서 해야 할 거는 저는 총 3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선 하나는 그럼 어떤 종류의 집을 살 것인가, 두 번째는 어디 지역에 살 것인가,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 2가지를 토대로 가장 중요하게 나올 게 바로 버짓, 내 예산은 얼마인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어떤 종류라고 생각할 때 좀 무슨 말인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호주에는 되게 다양한 집 구조화의 형태가 있어요. 물론 한국도 그렇지만 한국은 이제 대도시라고 말하는 뭐 서울이나 뭐 그런 뭐 경기도권에는 아파트가 많잖아요. 저희 한국은 약간 아파트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호주는 하우스가 되게 많아요. 뭐 물론 시티 가면은 아파트도 많긴 하지만, 그래서 하우스, 그리고 유닛, 아파트, 이렇게 집 종류를 생각하면 됩니다. 하우스는 말 그대로 주택이에요. 주택. 그래서 주택이어서 아무래도 내가 독립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고 내 집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죠. 당연히 층간소음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되겠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우스고, 그리고 유닛은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무래도 잘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유닛이라는 게 무엇인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냥 빌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국의 빌라라고 생각하는 게 조금 유닛에 가까운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닛은 뭐 이렇게 집들이 있으면 이렇게 모여 사는 집도 있어요. 예를 들면 한 8개 정도의 유닛이 각각 있어서 하나의 뭐 빌라처럼 공동체를 이루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게 한 건물인데 이렇게 나눠줘가지고 따로
따로 사는 한 개의 유닛으로 되는 곳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그냥 빌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래도 하우스보다 독립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하우스보다는 조금 더 저렴하기 때문에 저렴하기도 하고, 그리고 렌트도 하우스보다는 확실히 더 많이 잘 나가는 것 같아요. 부동산 말에 따르면. 왜냐면 아무래도 여기도 이제 결혼을 해서 가정이 있고 그리고 아이가 있는 사람들은 하우스를 선호하지만 젊은 부부 같은 경우나 친구들이 살 경우에는 하우스는 관리할 것도 너무 많고 이러니까 유닛을 선호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아파트는 애들레이드 제가 사는 기준으로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시티에는 당연히 많아지고 있는 추세지만 약간 외곽으로 빠지면 아파트는 많이 없지만 그래도 아파트를 선호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편하죠. 그리고 관리도 잘 돼 있고 위험하지 않고 이러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영주권 없이 집을 사기로 결심을 했어. 여기 집이 빠졌네요. 집 사기. 그래서 만약에 내가 호주에 영주권 없이 집을 살기로 했으면 어떤 종류를 살 건지 정해야죠. 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어디 지역에 살 것인지가 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각 주마다 다르겠지만 좀 호주 같은 경우에는 우범지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애들레이드 기준으로는 북쪽으로 가지 말라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아직은 위험하다. 근데 그것도 위험할 수도 있고 안 위험할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데는 그래도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 쪽으로 가지 말아라, 어디 쪽으로 가지 말아라 이런 거를 잘 알아보고, 그리고 직접 만약에 내가 이 동네에 사고 싶어. 그럼 이 동네에 가서 그 주변 환경들이 어떤지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친구들과 특히 호주의 이 지역에, 이 애들레이드 지역에 오래 사신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한테 여쭤보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그리고 지역이 또 그런 거에 대해서만 결정지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직장이 어디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죠. 내가 직장이랑 가장 가까운 곳이 가까운 곳에 살면은 좋으니까. 그래서 저는 지역도 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을 알아봐야 하는 이유는 저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있었어요. 첫 번째, 우선 쇼핑센터가 가까워야 돼요. 근데 이 쇼핑센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호주에. 그런데 이 쇼핑센터가, 저는 이 쇼핑센터에서 그 콜스, 우럴스 이 둘 중에 하나, 아니면 알디, 푸드랜드도 되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런 식료품을 살 수 있는 곳이 걸어서 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는 운전을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어서 이게 쇼핑센터가 가까워야 된다 이런 조건이 있었고, 두 번째는 도서관이 가까워야 한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공원이 가까워야 한다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을 선정할 때 이런 것도 잘 생각해보고 선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꿀팁이야, 꿀팁. 제 주변에 부동산을 호주에서 5개를 갖고 있으신 분이 계세요. 근데 그 분이 이제 제가 집을 살 거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저에게 추천을 해주셨어요. 이런 거를 사야 된다. 그러니까 집을 사도 나중에 어차피 오를 거를 생각하고 사는 게 사람의 심리잖아요. 그러면은 가장 먼저 봐야 될 게 위치 이런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내가 살려고 하는 집 근처에 프라이머리 스쿨이 얼마나 가까운지가 정말 집의 가격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이건 처음 안 사실이에요, 저도. 그래서 이 프라이머리 스쿨이 가까운 곳, 최대한 걸어서 갈 수 있는 곳을 고려해 주시면은 집값이 그렇게 떨어질 일은 없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꿀팁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떤 종류 살 건지도 정했고 어느 지역에 살 건지도 정했어. 그러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 대충 나와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리얼 에스테이트라는 앱이 있어요. 그 앱이 부동산 앱 같은 거예요. 부동산 앱인데 그 부동산 앱으로 이제 알아봤어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종류의 집은 하우스야. 그리고 내가 원하는 지역은 예를 들면 헬리비치야. 하우스에 헬리비치 생각만 해도 행복하죠. 아무튼 이렇게 하면은 내가 버짓이 예를 들면 거기에 나오는 게 80만 불이에요. 800K야. 그러면 내가 대략 8억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예산을 잡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 그러면은 내가 집을 사는데 예를 들면 이제 80만 불이 필요하구나. 그러면 내가 현재 현금으로 당장 뺄 수 있는, 현금으로 딱 낼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 그게 가장 중요해요. 얼마가 있는지. 집까지는 아셨죠, 대충?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집을 살 때 물론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집값, 순수 집값만 생각을 네, 집값 뭐가 떨어졌나봐요. 네, 아무튼 순수 집값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한국에서도 집을 사기 위해서 각종 세금을 내잖아요. 호주에도 당연히 이 세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금도 꼭 생각을 하셔서 내 버짓 안에 넣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호주에서 영주권 없이 집을 살 때 내는 세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우선 첫 번째는
듀티라고 해서 우리나라도 집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정부에다가 내잖아요. 취득세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거는 이게 각 주마다 다 다르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아래에 제가 스탬프 듀티 캘큘레이션이라고 해서 그 계산하는 그런 사이트를 하나 링크를 걸어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직접 내가 내 얼마짜리 집을 살 건지 그리고 어느 주에 있는지부터 봐서 내가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대략 이거는 저는 지금 당연히 호주 애들레이드 기준이에요. 애들레이드가 SA 안에 있기 때문에 SA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취득세는 약 5%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80만 불짜리 집을 사고 싶어. 그러면 내 스탬프 듀티는 계산을 해보면 이제 계산기에 따르면 37,830불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생각보다 비싸죠. 이 37,830불이면은 3천만 원이 넘는 돈이니까 이제 세금으로만 이걸 뗀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영주권이 없잖아요. 영주권이 없어서 외국인 세금을 다시 또 내야 돼요. 이게 외국인 세금. 스탬프 듀티 서차지라고 하는데 그냥 외국인 세금이라고 쓸게요. 이 외국인 세금은 7%를 더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 5%는 집의 5% 정도예요. 대략적인 거기 때문에 계산을 해봐야 되지만 이 80만 원은 37,830불이 나와요. 근데 이 외국인 세금이 내가 여기서 7%를 더 내야 돼. 더. 그러면 이 80만의 7%는 5만 6천 불이 나와요. 그럼 이 두 개를 더해. 더하면 약 9만 3,830불이 됩니다. 그러면 이 취득세, 스탬프 듀티만으로 내가 외국인, 영주권 없이는 93,830불 생돈을 정부에다가 내야 되는 거예요. 8억짜리 집을 사는데 약 1억 정도를 취득세로 세금을 날리는 거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영주권을 받고 집을 사는 이유가 바로 이 외국인 세금 7% 때문인 것 같아요. 이게 생각보다 어마무시하거든요. 왜냐면 집값이 비싸면 비쌀수록 내가 외국인 세금을 더 내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스탬프 듀티 그리고 외국인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것만 내면은 상관이 없죠. 근데 여기서 세금을 또 내요. 세금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알아보니까 랜드 트랜스퍼 피예요. 이제 집이 있으면 여기에 집 건물이 있으면 집에 땅이 있을 거 아니에요. 땅을 집 주인이 새 집들 사는 사람한테 넘겨주겠다 해서 땅을 넘겨주는 비용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집값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래서 뭐 2만 불에서 20, 100천만 대 2만 불에서 4만 불 사이에는 뭐 220불 그리고 5만 불부터는 이제 계속 돈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역시 계산기로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봤거든요. 계산기에 넣었을 때 80만 집을 살 경우에는 트랜스퍼 비가 7,523불이라고 해요. 그럼 대략적으로 약 1% 정도의 세금인 겁니다. 이거는 영주권이 있는 사람, 호주 사람들 다 내야 돼요. 아까 스탬프 듀티도 당연히 그 스탬프 듀티 5%도 호주 사람들도 당연히 내야 되는 거고요. 영주권 없이 집 사기로는 이 7%만 더 내면 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 스탬프 듀티 7%만. 아무튼 그럼 약 1%가 필요해. 근데 여기서 또 있어요. 바로 모기지 레지스트레이션 피라고 해요. 이거는 뭐 모기지를 등록하는데 내는 비용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187불이에요. 지금 기준으로 애들레이드 기준으로 187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내야 되는 세금이 많아요. 생각보다. 스탬프 듀티, 취득세 5%. 이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거 지우고 5%.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식으로 외국인 스탬프 듀티 이게 7%. 그리고 그 랜드 트랜스퍼 비가 약 1%. 이건 집값의 5%, 집값의 7%, 집값의 1% 이런 식이에요 다. 그리고 모기지 레지스트레이션 비 187불. 여기서 제가 잊은 게 있어요. 이게 외국인이 집을 살려면 외국인이 집을 사도 된다는 그런 문서 같은 게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깜빡 잊어버릴 뻔했어요. 너무 좀 시간이 지나서. 우선 만약에 호주
한국에서 영주권 없이 외국인이잖아요. 저희는 영주권이 없다 보니까. 그럼 외국인이 집을 사기 위해서는 이 FIRB가 꼭 있어야 돼요. 이게 FIRB가 그럼 뭐냐? 바로 Foreign Investment Review Board라고 외국인이 어떻게 보면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부동산에. 그러니까 부동산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건 신청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직접 사이트에서 하시면 됩니다. 어렵진 않아요. 순서대로 이렇게 쭉 보고 그냥 클릭 해가지고서는 내가 어떤 집을 살 건지, 얼마 정도에 살 건지, 그리고 내가 어느 집을 살 건지. 좀 신기했던 게 어떤 집에 대한 그 주소 같은 것도 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아직 어떤 집을 내가 원하는 집의 주소를 몰라. 모를 수 있잖아요. 뭐 아직 사기 전이니까. 그러면 그거는 이제 뭐 넘겨놓고 패스해도 되고 그래요. 저 같은 경우도 그냥 우선은 뭐 나는 아직 살 집을 안 정했으니까 빼놓고 했더니 그 사람이 너가 어떤 집을 살 것인지 컨트랙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아직 집을 결정을 하지 못했다. 아직 오퍼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뭐 기다려달라 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내가 집을 원하는 게 있어서 컨트랙을 진행을 하고 있다고 또 다시 이제 메일을 보내니까 그때 이제 승인을 내주더라고요. 진짜 별거 없어요. 별거 없고 그냥 PDF 파일로 이제 딱 메일이 바로 와요. 메일이 오면서 너는 이제 호주에 집을 사도 된다. 근데 이게 호주에 집을 살 때 뭐 최소한 뭐 10,000불이 넘어야 되고 이게 SA에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조건들이 쭉 있더라고요. 아무튼 외국인으로서 너가 뭐 집을 사도 된다는 그런 일종 서류 같은 그런 거예요. 그리고 가격은 14,100불 냈습니다. 14,100불. 이것도 이게 집값마다 다 달라요. 내가 어느 정도 세금을 내야 하는지. 저는 14,100불 정도 냈고요. 거의 14,100불 정도이지만 만약에 뭐 1억이 넘거나 이런 경우에는 더 비쌌던 것 같아요. 제 경우에는. 그리고 14,100불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이게 좀 별로 안 좋은 게 진짜 유효기간이 있어요. 내가 외국인이어서 집을 만약에 이걸 샀는데 또 다른 집을 사고 싶어.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이 집을 샀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 그럼 또 이 다른 집에 투자를 하고 싶어. 그러면 또 당연히 이 FIRB가 있어야 되잖아요. 다행히 이게 유효기간이 12개월, 1년입니다. 다행인 건지 아닌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증서 하나를 받기 위해서 14,100불을 내고 1년의 유효기간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로 내가 1년 안에 집을 2개 사겠다. 이 집을 사겠다. 이게 아깝다 하시는 분들은 1년 안에 2개를 사는 거고 나는 뭐 그런 거 상관없다 하시는 분은 이제 이게 일회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집을 살 때 이 14,100불을 내야 하는 거. 이게 진짜 생각보다 크거든요. 이것도 거의 한국 돈으로 하면 뭐 1,000만 원이 넘는 돈이니까. 그래서 이 비용도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따지면 뭐 5%, 7%, 1%, 그럼 13%에 그 다음에 뭐 이것저것 하면은 약 14%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 집값의 14%예요. 중요한 건 집값의 14%. 집값의 14%면 사실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집값의 14%는 최종적으로 있어야 한다. 그런데 제가 추천하는 거는 거의 15% 정도는 이게 디파짓 빼고예요. 디파짓 빼고 온리 세금으로만. 세금과 이제 부가세 뭐 그런 것들. 왜냐하면 또 여기서 말씀을 안 드린 게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끝나면 좋겠지만 이제 은행이나 에이전시나 이제 뭐 파이낸셜 브로커 같은 거를 이제 직접 연결해주고 계약을 직접 해주는 한국의 약 부동산 중개인 같은 사람이 여기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컨베이언서 그리고 솔리시터라고 해요. 이 사람들을 고용을 해야 돼요. 내가 집을 살려면. 왜냐면 이 사람들이 다 은행과 뭐 파이낸스랑 그런 거를 에이전시와 내가 집에 대해서 그런 거를 법적으로 뭐 서류가 있잖아요. 뭐 법적으로 뭐 그런 컨트랙 같은 거가 잘못된 게 있는지 그런 거를 다 알아봐주고 하기 때문에 이 집을 살 때 컨베이언서와 솔리시터가 꼭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가격이 수임비가 천차만별이에요. 근데 대략적으로는 한 2,000불 정도? 부터예요. 2,000불이 아니라 2,000불부터. 2,000불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 변호사랑 하고 싶다면 당연히 더 비싸겠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면 진짜 좋겠는데 또 있어요. 실제로 집을 사보니까 이 세금이나 이런 부가세만 이런 게 나가는 게 아니라 더 나가야 할 것들이 실질적으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유닛 아파트를 구매하게 되시면 관리비를 내요. 한국도 관리비를 내죠. 그래서 이 스트라타 피를 내야 합니다. 이 스트라타 피는 시설마다 다 달라요. 뭐 수영장이 있는 아파트나 뭐 유닛도 있고 그다음에 뭐 짐이 있는 곳도 있고 이러니까 대략 한 800불에서 뭐 1,500불? 이거보다 더 비싼 경우도 생각보다 있더라고요. 애들레이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무튼 대략 한 800불에서 1,500불 정도 1년에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것도 당연히 돈을 먼저 내야 되니까 여기에 갖고 있는 돈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집 보험비, 인슈런스비
또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인슈런스 피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것도 연에 뭐 당연히 좋은 보험을 들면은 비싸겠지만 1년에 최소 1,000불 정도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집 안에 있는 물건 같은 거를 그러니까 고장이 나거나 뭐 도둑을 맞았거나 하는 물건을 보호해주는 그런 보험도 따로 있더라고요. 뭐 냉장고가 만약에 고장이 났어. 그럼 냉장고를 뭐 수리하는 비용을 뭐 내준다든지 이런 보험도 따로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걸 추가로 들을 거면 당연히 추가 비용이 들겠죠. 그리고 나서 각종 유틸리티비, 전기, 가스, 물. 물론 이거는 어떻게 쓰고 나서 내는 경우도 있지만 저 이제 뭐 직접 바로바로 내야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긴 해요. 뭐 물 같은 경우는 뭐 스위지피인가 이런 거는 따로 1년치를 뭐 한 번에 내고 이러더라고요. 집주인이 아니었을 때는 몰랐는데 이게 물도 그런 거를 내야 하는 걸 몰랐습니다. 저는. 아무튼 그래서 이런 뭐 인터넷이 없을 거 아니에요. 새로 이사간 집이니까 인터넷을 설치해야 할 경우도 있겠죠. 그런 짜잘짜잘한 비용들이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비용들 같은 것도 생각을 해보면 저는 만약에 집을 영주권 없이 사신다 그러면 솔직히 경험자로서 말씀을 드리면 이 15% 최소 집값의 15%예요. 집값의 15%는 그냥 세금과 부가세로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많은 론 브로커들이 5%만 있으면 집 사요. 그런데 왜 안 사요? 왜 비싸게 렌트 사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집을 사세요 라고 광고를 되게 많이 해요. 근데 론 브로커들은 이 5%만 살 수 있다고 말하면서 이제 집을 사는 사람들에게 이런 세금 그리고 부가세 같은 경우 얼마가 들 거다를 자세히 말해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사실상 제가 집을 살 때 은행들이랑 많은 이제 론 브로커들이랑 상담을 해봤는데 실제로 뭐가 들어간다, 어떤 세금이 들어가고 너가 부가세가 얼마고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주는 곳이 생각보다 많이 없었거든요. 이게 내가 무슨 세금인지도 뭐 스탬프티가 뭐지, 내가 뭐가 뭐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거를 일일이 설명해주는 사람도 없었고, 그래서 만약에 집을 사실 생각이 있다면 이런 세금이 있다 정도는 미리 인지를 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호주 영주권 없이 집 살 때 내가 무엇을 결심해야 되고 내가 무엇을 정해야 되는지, 어떤 종류의 집을 살지, 지역은 어디에 있어야 할지, 그러면 이 종류랑 지역을 결정을 하면 당연히 이거에 따른 버짓이 나오겠죠. 내 집이 80만 불이면 사겠구나, 70만 불짜리 집을 사겠구나. 그리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현금이 얼마인지, 왜냐면 현금이 얼마 있는지에 따라서 이제 얼마큼의 집을 살 수 있는지가 나오기 때문이죠. 만약에 내가 이 80만 불 집을 현금으로 바로 살 수 있어, 그러신 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바로 현금으로 사면 되니까요. 그런 분들도 근데 실제로 많이 쓰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내가 만약 호주에 영주권이 없이 집을 살려면 실질적으로 디파짓 빼고예요. 디파짓 빼고 세금, 부가세로 나가는 게 어느 정도인지 15% 정도인 것 같다고 저는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사는 사람마다 다 다르고 주마다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와 꼭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걸 알아봤어요. 이제 다음번에는 어떤 걸 알아보려고 하냐면, 이제 내가 여기까지 다 알아봤잖아요. 내가 돈이 얼마나 들어가겠구나를 알아봤으면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일반 서민이기 때문에 무조건 대출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대출 받는 법, 영주권 없이 대출 받는 법. 저는 영주권 없이 대출이 나오는지도 몰랐어요. 좀 신기한 거예요. 나 영주권이 있는데 대출이 나온다고? 그래서 이것도 알아볼 거고, 대출을 받는 법은 뭐 다양하게 있지만 크게 은행 그리고 론 브로커가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 영상에서 자세하게 알아볼 거고, 두 번째는 집 알아보기, 세 번째는 집 인스펙션 하기. 사실 이거 진짜 중요해요. 제가 진짜 많이 인스펙션 가봤거든요. 그런데 놓치고 있었던 게 나중에 되고 나니까, 집을 구매하고 나니까 깨우친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집 오퍼하기. 그리고 이거 진짜 중요해요. 왜냐면 약간 눈치 게임이에요. 이게 집 사는 게, 호주는 내가 가격을 어느 정도 내서 오퍼하는지, 내가 제일 비싸게 불러야지만 집주인이랑 부동산이 그래 너한테 집을 주겠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이 개념도 다음번에 영상에 한번 이제 언급을 해드릴게요. 집 오퍼하기 이렇게 쭉 다음 영상에는 알아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호주 영주권 없이 집 사기는 한 4개에서 5개 정도 영상으로 지금 계획 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당연히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론 브로커나 은행 그리고 전문가들에게 꼭 물어보고 이제 집을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이랑 댓글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유용한 정보를 많이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그리고 이제 그 스탬 듀티라든지 뭐 랜드 트랜스퍼 피라든지 그런 세금을 다 쉽게 계산할 수 있는 사이트도 링크에 걸어놨으니까 한번 얼마짜리 내가 집을 살 건데 얼마 정도의 세금이 들지? 라는 거를 한눈에 보실 수 있으니까 그 계산기를 꼭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